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심줄인대 지압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굳어진 심줄을 지압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딘가가 아픈데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여러가지 진단과 검사를 하지만은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줄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어떤 남자분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는 군대에 있을 때 하체에 많이 무리가 가는 운동을 많이 훈련을 했다는 얘기죠. 뭐 쪼그려뛰기나 아니면 오래뛰기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것이 통증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리가 굉장히 땡기고 불편하다는 얘기죠. 외관적으로 이렇게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기부스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MRI 찍어도 원인이 안 나옵니다. 본인만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또 아니면 의사들이 너 한번 정신과에 가봐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신과를 가서 상담 받은 분도 있고 또 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는 심줄이 늘어난 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는데 본인만 괴롭고 본인만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싸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굳어진 심줄을 지압하라 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깨가 석회화됐다. 아니면 어디가 석회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석회화, 건염. 그런데 제가 매번 심줄이 굳어져서 이런 통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석회화됐다는 거하고 굳어졌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잘 혼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석회화된 게 굳어진 거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심줄은 재질이 섬유질입니다. 말하자면 빨랫줄 있죠. 빨랫줄이 보면은 가느다란 섬유질로 된 줄이 여러 가닥이 합쳐져서 꼬아진 거죠. 또 꼬아지고 또 꼬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심줄도 똑같이 다발성 꼰 섬유질입니다. 그냥 빨랫줄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빨랫줄이 특징이 얘가 힘을 가하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늘어났다가 또 굳어지죠. 이를테면 빨랫줄 한번 빨랫줄이라 군대에 가면 유격을 하지 않습니까? 긴 로프를 타고 잡아 당기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이 섬유질은 특징이 뭐냐면 힘을 가하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빨랫줄에다 빨래를 넣으면 늘어나죠. 늘어났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얘가 더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딱딱해집니다. 똑같이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딘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만져보시면 머리도 만져보면은 머리가 딱딱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전에 야구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야구 학생이 여름만 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뭐 35도 이상 막 되면은 여기도 운동을 막 빡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 열이 받아요. 열이 받는데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져야 되는데 공을 다른 데 던져야 됩니다. 다른 데. 엄청난 사건이죠. 투수가 포수한테 투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공을 던진대요. 근데 본인은 포수한테 던졌는데 공이 딴 데로 날아간 거예요. 왜냐면 열이 받으니까 머리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선수 같은 경우 머리에 이렇게 돌출처럼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그걸 돌출처럼 머리에 툭 튀어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심줄이 늘어나서 두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통 있는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머리가 딱딱하거나 딱딱한데 좀 튀어나왔거나 거기 줄 같은 게 잡혀요. 그 줄이 말하자면 석회화됐다. 말하자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회화된 거나 굳어진 거나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 그 석회화된 것을 그러니까 심줄은 특징이 늘어났다가 힘을 가하면 늘어났다가 이게 굳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많이 쓰면은 머리에 있는 힘줄이 늘어나다 굳는다는 얘기죠. 똑같이 어깨도 마찬가지로 손일을 많이 하면 어깨 회전근개가 아픈 분들은 보면 여기가 줄을 맞으면 딱딱합니다. 우리 어깨 승모근도 손일을 많이 하면 어깨 승모근이 결리면서 딱딱해요. 또 뒷목도 굉장히 무거우면서 딱딱하죠. 또 마찬가지로 햄스트링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선수 정강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강이나 종아리나 허벅지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어떤 분들은 축구하는 우리 아들이 종아리가 딱딱하고 허벅지가 딱딱하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붙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라는 거는 딱딱한 것 같은데 만지면은 이렇게 만지면 근육 알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두박근이 나오는데 만지면 부드러워야 돼요. 어느 정도. 제가 좀 부드럽거든요. 이두박근이. 그러니까 이두박근이나 허벅지나 종아리는 어디든지 딱딱한 것 같은데 세게 눌러서 만져보면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딱딱한 건 이미 굳어져서 얘가 탄력이 떨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내 몸에 통증이 있거나 그런데 만져보면은 딱딱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시간 전에도 꼬리뼈가 아프다는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집에서 꼬리뼈에 있는 데만 아픈 게 아니라 보통 꼬리뼈 통증이 있는 분들은 꼬리뼈 엉덩이 주변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다. 근데 그 통증의 원인을 있는데 손으로 세게 눌러서 흔들어 보면은 엉덩이 같은 경우는 우동줄에서 라면줄 정도의 그 사이에 줄 같은 게 잡힙니다. 근데 그 줄이 반드시 대부분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무조건 지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딱딱해진 줄을 찾아서 지압을 하는 겁니다. 지압을. 그래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근육이 힘줄이 손상되면 근육이 굳어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구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정강이 같은 데가 피로골절이 오기 전에 피로골절이 오면은 그 전에 온 학생들 그렇고 그 전에 보면 정강이가 아프면서 만지면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면 족저근막에 있는 분들도 발바닥 만지면 딱딱합니다. 머리도 딱딱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현상이 또 얇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저기 무릎 같은 데가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인데 요 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이 한 몰이 돼 버렸어요. 무릎 바깥쪽이 대퇴부 끝부분이 골반 여기 쓸개골이 있는데 요 부분이 푹 꺼졌어요. 푹 꺼져서 본인도 모르고 병원에 가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그게 힘줄이 늘어나서 왜 늘어난지 모르지만 늘어나서 꺼졌다고 보고 그 힘줄을 지압해 줬더니 그 근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살이 평평해져 가지고 근육이 올라와서 그분이 굉장히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전에 아킬레스건이 부분 파열됐습니다. 부분 파열됐는데 어떻게 파열됐냐면 고물상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뒤에서 뭐가 뜨끔하더래. 보니까 뾰족한 게 미끄러지면서 아킬레스건을 찔렀는데 한 반 정도 파열됐나 봐요. 근데 반 정도 파열돼서 3주 15일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기부스하고 목걸이 짚고 다녔었는데 보니까 거기 그 부분 파열된 거는 그 요만 수술한 자국이 진짜 5m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개복한 데가 조금 부분 파열됐어. 근데 15일 정도 방기부스 했는데도 종아리가 반대쪽에 비해 완전히 종아리 근육이 안 잡혀 흐물흐물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아리를 지압을 했더니 종아리가 다시 그 힘줄을 지압했더니 늘어났던 힘줄이 다시 복원돼 가지고 종아리가 탱글탱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은 근육이 굳어지는 힘줄이 굳어지면 손상되면 근육이 같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힘줄이 손상되면은 이렇게 방기부스하거나 아니면 먹는 걸 적게 먹는 사람들은 근육이 얇아지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때로는 만져도 잘 안 잡혀요. 근육이 흐물흐물하죠. 흐물흐물해서 어떤 분들은 어깨 회전근개가 있는데 지금 요즘 어떤 분이 있는데 50대 후반인데 어깨 회전근개가 손상됐는데 손을 많이 사용했대요. 근데 팔이 올리브 팔 같아요. 여기가 살이 하나도 없어요.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지압한 다음에 힘이 좀 여기 이두박근도 힘이 없어서 이두박근도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박근을 지압해주고 아령을 하라고 한 2kg, 3kg 정도 하라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만났더니 5kg, 2kg, 3kg는 약하고 한 5kg, 6kg를 했다. 그래서 좀 근육이 좀 올라왔다 하면서 팔림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줄이 늘어나서 늘어나면은 현상이 굳어지는 현상이 있고 또 얇아지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차가워집니다. 차갑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손발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 쪽에 발 쪽에 심줄이 늘어나면서 굳으면은 차가워집니다. 그 지압하면 바로 따뜻해지는데 그거는 제가 가을쯤 겨울쯤 될 때 그때쯤 강의를 하겠습니다. 손발 차가운 거 지압하는 법은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한여름인데 에어컨을 못 쓴대요. 에어컨을 쓰면은 팔 같은 데가 시리고 우리 테니스 엘보 있는 분들 보면은 에어컨 쓰면 시려서 못해요. 어떤 분은 선풍기도 못 씁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시리대요. 무릎 쓸개골 밑에가 시려서 선풍기도 못 쓴다는 분이 있어요. 심줄이나 인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줄이나 인대가 늘어나면 시려서 못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찬바람을 못 쐬는 분도 똑같아요. 심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심줄이. 그러니까 심줄이 늘어나면 차가워진다. 그 다음에 또 뜨겁다. 얼굴이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어머님들 50대 넘어가면은 이제 얼굴이 갑자기 막 홍조가 생기고 뜨겁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피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요쪽에 가슴 쪽에 여기 심줄이 손상되면 내려오는 피를 막아요. 그래서 열이 받거나 그 다음에 내가 달리기나 뛰면은 피가 빨리 돌아야 되는데 여기가 빨리 대동맥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여기가 정체가 되니까 발목이 접질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발목이 접질리면 5분 후에 붓는 것처럼 여기가 정체가 돼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때로는 얼굴 근육이 약해서 얼굴에 있는 심줄이 약해서 빨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손발이 뜨겁대요. 심줄이 늘어나거나 그래서 늘어나면은 손발이 그 다음 다리 같은 데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붓는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발목이 접촉돼서 붓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어깨를 확 부딪히면 타박을 입으면 붓잖아요. 그것은 심줄이 늘어나면 굳어지면서 근육을 딱딱하게 해주면서 근육이 딱딱하니까 근육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을 압박을 해서 혈관이 좁아지니까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붓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발목이 접질렸을 때 붓는 원인에 대해서 동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붓는 원인에서 우리 무릎에 물 찬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심줄만 지압해서 붓기도 물 차는 것도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저리다. 우리가 손가락이 저린 거. 우리 목 디스크가 있어도 저리지만 목 디스크가 아닌데도 팔이나 이런 데가 저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축구팀의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골프를 많이 쳐요. 그런데 여기가 많이 저리대요. 그냥 눌러주면 바로 저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손바닥 쪽에 이렇게 힘을 많이 쓰니까 쥐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뭐 여기 정중신경이 늘렸다, 손이 저린다 그러는데 이게 심줄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심줄이. 그래서 조금 기미가 있을 때 식당 일하시는 분들, 쥐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손바닥 쪽 힘이 세지는, 제 유튜브 동영상 강좌 중에 손에 힘이 세지는 지압 동영상 강좌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손바닥을 자주 눌러주면 손에 근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저린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축구를 많이 하는데, 축구를 많이 하면 종아리나 그 다음에 발가락, 발등이 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줄이 늘어나서 굳어지면 저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늘어났다가 굳었을 때는 저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있잖아요. 어느 때는 무릎 꿇으면 많이 저린데 어느 때는 무릎 꿇고 있어도 안 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펑펑 놀고 사우나 같은 데서 뜨겁게 해주면은 심줄이 좀 열에 의해서 좀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무릎 꿇거나 있어도 심줄이 부드럽기 때문에 저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최근에 운동을 빡세게 하거나 심줄에 힘을 가는 일이 많이 하고 앉으면요 금방 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심줄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린 것도
심줄이다. 그 다음에 결리는 거. 우리가 등이 결린다, 어깨가 결린다, 등이 막 결려 죽겠는데 원인을 모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등 쪽이 막 결려 죽겠대요. 근데 뭐 MRI 찍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만 괴롭죠. 그 아까 전화했던 상담했던 다리가 막 결리는 거예요. 허벅지나 그 다음에 정강 이런 데가 계속 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힘든데 MRI 찍어도 안 나오고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우리 부분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심줄인대 분야는 아직 미지의 개척이에요. 미지의 분야예요. 개척이 안 됐어요. 심줄인대 분야는 현대의학은 잘 몰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심줄인대는 굳어졌다 늘어났다, 굳어져서 늘어났다 굳어진다.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다. 병원이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의 영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병원은 이 지압법을 모르냐, 심줄을 누르면 낫는 걸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압을 해서 낫는데 왜 병원을 모르냐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떤 분은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결리고 이것도 심줄이라니요. 지압하면 바로 결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떨어진다. 어떤 거냐면 팔이나 노인이 되면 제가 며칠 전에도 85세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야 되는데 무릎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대요. 무릎은 다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대요. 그래서 제가 무릎하고 그 다음 대퇴부, 여기 무릎 쓸개골 밑에 하고 그 다음 대퇴부하고 그 다음에 발목 안쪽하고 그 다음 허리도 좀 불편해서 허리랑 같이 지압해줬더니 의자에서 손으로 밀고 일어나도 힘들었는데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도 남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일어나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줄이 늘어나면은 몸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파킨슨병도 손이 떨리잖아요. 그 다음 목이 떨리고, 그래서 제가 파킨슨병도 심줄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있는 분들, 손이 떨리고, 목이 떨리고, 다리 힘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 한번 지압을 해보시면은, 힘이 옵니다. 그 부분에 힘줄을 찾아 지압하면 기능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 몸에 굳어진 것과 싸우는 거예요. 굳어진 거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굳어진 거를.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줄이 늘어나면 근육계통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심줄을 단순히 좋아지게 하려면 부드럽게 좋아지게 아니라 좋아지게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이 굳어진 마치 석회화된 것을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걸 부드럽게 하려면 손으로 눌러서는 안 돼요. 저도 맨 처음에 손으로 했지만 손으로 해서 안 되고 이게 제가 사용하는 지압봉입니다. 끝부분이 쇠로 됐는데 이거 평생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손잡이일 뿐인데 손잡이 이렇게 손을 잡기 좋게 만든 거고 끝에 부분은 한 5mm 정도 돼요. 5mm, 6mm 정도 되는데 이를테면은 이게 밧줄이에요. 심줄이에요. 심줄이 좀 두꺼운 건 햄스트링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줄을 누르는데 이게 뭐 얇은 줄이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얇은 줄이다. 이게 줄이다 하면은 이 끝부분이 볼록해지면 이 누를 때 이렇게 좀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이 반드시 밋밋해야 됩니다. 꼭 이 지압봉을 사용 안 해도 심줄을 지압할 때는 반드시 밋밋한 게 좋습니다. 밋밋한 게. 그래서 지압을 할 때는 맨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옷 입은 위에서 손으로 만지면 힘줄이 딱딱하게 잡힙니다. 그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압할 때도 이 쇠로 지압을 하면 많이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건으로 이게 4겹으로 한 거거든요. 4겹을 해서 이렇게 완충을 줘서 그래서 손상된 정도나 아픈 데에 따라서 4겹이나 6겹이나 아니면 또 8겹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완충을 해서 지압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압을 하는데 최적의 상태가 어느 건가, 지압을 하면서 덜 아프게 하면서 효과도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 4겹을 하느냐
6겹을 하느냐 8겹을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줄이 부드러워져야 낫는 거지 무조건 지압한다고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다른 방법보다. 그러나 내가 지압하기 전에 만지면 딱딱하거나 두껍습니다. 근데 지압을 한 다음에 지압한 데 만졌을 때 반드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압한 다음에 지압한 포인트에 힘줄이 부드러워졌나 이것을 지압한 다음 확인해보고 다음날 확인해보세요. 지압한 날 잘 모르겠으면 다음날 확인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